저 때는 이런 제도도 없었어요. 요즘 청년 지원 많이 해주더라.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도 실업률은 높았었는데. 갑자기 승질나네. 깜짝이야. 자, 여기 납세지 볼게요, 여러분. 납세지. 자, 일단 납세지는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세금을 낼 거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곳이 세무서일 거 아니에요. 어느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원칙이 여기에 사업장 별과세예요. 여기 원칙이요. 별과세입니다. 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님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에 편의점이 5개 있대요. 설명할 때도 행복하죠. 갑자기. 요즘 편의점 잘 되잖아요. 그죠? 요즘 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편의점이 도시락 드시던데. 아무튼 자, 그럼 우리가 사업장이 5군데죠. 그럼 5군데를 각각 신고 납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옛날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비행기 이런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통신도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제주도 관할 세무서에서 제주도밖에 세무조사 못 가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경상도에서 여러분 전라도 가기도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해당 사업장별로 세무조사 각각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이. 그리고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다라는 건 너를 타이트하게 속된 말로 조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가겠다라는 타이트하게. 알죠? 그래서 사업장별로 우리가 신고납부 각각 다 해야 돼, 원칙이요. 물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럼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 출제를 비교를 좀 하는 게 여기 부동산 매매업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이 두 개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출제를 하긴 하지만 하나씩 해보자. 자, 우리가 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근에 한번 내가지고요. 광물 채굴 장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간 제품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홍삼 원액도 그대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제품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남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 주의하세요.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은 24시간 내내 하죠. 제가 이 말하면 뭔 소리지?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4시간 내내 하는 월세 깎아달라고 하세요, 한번. 24시간 내내 임대도 안 해주시는데 왜 제가 월세를 냅니까? 월세 6분의 1 깎아주세요. 거기 여기 6시간밖에 안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6시간밖에 안 돌아다니시더라고, 이러면. 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24시간 내내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하면 부동산이 내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여기서 좀 그래요. 부동산 임대하면 부동산이 내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어렵나? 아니, 부동산 임대하면 그 부동산은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 임대인 거 아니에요? 이 임차인 여러분들 빈자하셔. 이 집은 제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네 집은 없다. 진짜인데? 그죠? 임대인 거, 임대인 거? 그렇죠. 임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를 한다고 부동산이 남의 게 아니에요. 부동산 내 거에서 부가가치 창출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에서 가치가 창출이 되죠. 내 거니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를 전부 다 사업장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국에 부동산을 임대를 5군데 한다. 행복하다. 말로만 해도 5군데 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등기는 5군데 다 해야 되거든요. 맞죠? 부동산 임대업은 5군데 다 세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탈세 1, 2위 대부분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유흥업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로 1, 2위 많이 다퉈요.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1, 2위.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어요. 또는 부동산에서 아예 가치가 창출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임대해 준다고 남의 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은 1년에 거래가 거의 없죠? 그죠? 1년에 거래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팔리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매업은 그냥 우리가 1년에 거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남의 거가 돼버리니까 그냥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지에서 원샷으로 다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 납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의 등기 부상 소재지예요, 법인.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전국에서 5군데 팔았어요. 임대가 아니라 팔았어요. 뭐 일반적으로 등기는 법인이 본점이 많이 주로 돼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법인의 본점이 수원이다 라고 하면 수원에서 그냥 5군데를 몰아서 신고납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알죠? 금액도 크고 1년에 많이 없으니까. 알죠? 부동산이 팔리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나 소재지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인 자동 판매기 뭘까요?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 판매기 어떻게 좀 장난치냐면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다라고 장난을 쳐요.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세무공무원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판기 얼마나 많아요. 거기를 다 사업장으로 봐요, 여러분. 그럼 난리 나지. 그죠? 세무공무원 노하우로 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암기사항이죠.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긴 있지만 암기사항이라고 암기해 주시고. 자, 근데 최근에 얘보다 출제가 좀 더 많이 되는 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저기 서울에서도 제주도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비행기 안 타고 직접 통신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쵸? 시대가 시대인지라 야, 사업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한 곳에서 몰아서 뭔가 하자. 라는 예외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사업장이 2가지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몰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인데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은 요거예요. 총괄 납부, 사업자. 요 단어가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들어보세요. 특히 여기 효력 많이 냅니다. 효력. 여기는 지금 2가지 이상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세요. 음식점을 막 시작하셨대. 음식점. 그러면 뭐 하러 가셔야 돼요?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신청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고요. 그걸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서로 간에 주고 받아야죠. 그리고 신고하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 제가 지금 이 2개는 어느 한 곳에서 무언가를 몰아서 할 수 있는 혜택 준다라고 했죠. 그 혜택은 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내는 것만 한 곳에서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는 것만. 만약에 제가 편의점 5군데 있으면 5군데 편의점에 있는 거 있죠. 편의점의 납부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이랑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각각의 편의점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납부만 총괄. 요렇게. 했죠. 저기요.
그래서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한 곳에서. 그럼 나머지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신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는 각각 해야 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낚시를 파냐면, 자, 시험에 어떻게 낚시를 파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자, 들어보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를 부여받는다. 틀린 겁니다. 그죠? 하나야. 여러 사업자 등록 각각 해야 된다며. 그럼 사업장별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효력.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하실 게 요 사업자 단위과세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는 이름이 사업자가 핵심이라면서요. 여기. 그럼 제가 편의점이 5군데 있다라고 하면 사업장은 5개죠. 사업자는. 저 하나예요, 저 하나. 사업자는 사람이죠,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모든 걸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 있죠? 다 모든 걸 주된 사업장에서 한 방에 다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 요거랑 요거. 거꾸로 장난칩니다. 실제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지고 또 장난 많이 치는 편이에요. 알죠? 꼭 핵심되는 말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업장을 뭘로 볼 거냐는 아주 가끔 장난칩니다. 아주 가끔. 자, 당연히 우리가 본점 또는 지점이 매출액이 높을 수도 있죠. 대신에 사업자 단위는 지점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중에 뭐가 더 혜택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혜택이에요? 그렇죠. 사업자 단위과세 혜택이죠. 그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 그만큼 너희들 타이트하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무조사 나갈 때 제대로 한번 쑤셔버리겠다. 세무조사 나갈 때 한 방에 너를 타이트하게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점을 타이트하게 조사하면 지점도 나오죠. 지점을 타이트하게 조사하면 본점 깨? 나오면 큰일 나요. 지점을 갔는데 본점이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본점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새끼 봐라? 그렇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본점 싹 다 뒤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의미. 그래서 가끔씩 이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을 지점으로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안 좋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알고 있어요. 결론은 암기다라는 거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게시하고 폭이 있죠. 게시는 뭐냐면 내가 사업장별로에다가 전체를 다 하거나 아니면 전체 했거나 전체로 하다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게시 20일 전까지. 예전에 한번 이거 게시 20일 전까지인데 게시부터 20일 내 이렇게 장난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무한 애들이 있어요. 게시 20일 전이잖아요. 근데 게시일부터 20일 이내. 보통 좀 약간 그건 너무해요. 근데 그분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낚시에 걸리는 것도 여러분도 낚시하다가 걸리면 좋아하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낚시 딱 했는데 물었어. 얼척이네? 우리나라 약간 그런 게 있죠. 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약간 문제 좀 꼬아서 했는데 틀리면 얼척이다 이렇게. 사람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강사되면. 우리나라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문제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 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약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실제 문제 어떻게 하는지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랑만 하는 거니까. 저랑 저 혼자 씨부린 거니까. 같이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장 전부 다 해야 풀 수 있거든요. 자, 해보죠. 자,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막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합니다. 그럼 막 음식점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면 여러분들 너무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요게 원칙 시험에 잘 내요. 다만
다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일단 요거 시험에 냅니다.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장난쳐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게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꼭.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 안 빼줘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서로 간에 좀 마음 아프니까. 거기까지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음식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 식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매입세 부담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 개시일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낚시 좀 조심하시길.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낚시. 뭐냐면 제가 주소는 수원인데 만약에 사업장은 서울에 있어요. 주소는 수원인데 사업장은 저기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주소랑 사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이거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서울이 되는 거야. 소득세는 수원이 되는 거지만. 되세요? 근데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수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서울에 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요즘 여러분들 그 사본 같은 거 그냥 팩스로 전송해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수원에다 하게 되면 어차피 수원에서 원본을 보내줘요. 서울에다가. 맞죠? 그것 때문에 되는 거고요. 드립 칠게, 드립. 지금부터 드립이에요. 뭐냐면, 자, 관할 세무서를 어겼어요. 수원에서 해버렸어. 그랬더니 세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못 받아줘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금 내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사업자 등록 못 받아줘요라는 건 부가가치세 내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 안 받아줘요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도 내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사업자가 아닌 부가세 못 내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되세요? 그럼 세무서가 세금 걷는 게 좋은데 세금 걷지 않겠대. 바보 아니야? 그래서 관할 세무서 어겨도 사업자 등록 효력이 있으니까 어서 세금 좀 내와. 이렇게 내세요. 이 정도로. 여러분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세법 할 때 항상 전 신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칸은 뭐냐면 아까는 신규고 사업자 등록 정정은 이제 두 번째 하는 거, 두 번째 이상부터 하는 겁니다. 뭔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재발급 받는 거예요. 새로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 재발급. 그럼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정정이 아니라 신규 가지고 장난칩니다. 정정하고 신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해보자. 자, 특히 여기 좀 조심하세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건 정정 사유거든요. 정정은 신규가 아니라 뭔가를 고치는 거예요. 신규랑 고치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고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신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은 정정인데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신규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왜일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좀 죄송하지만 이재용에서 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숨겨진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했다 이거. 고소당할라. 그렇죠? 그래서 저로 바뀌었대. 그러면 삼성이 없어져요? 그대로죠, 여러분들. 그 말은 이재용에서 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독자 수 얼마 안 되기 괜찮아.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300만 유튜브였으면 영향력 있지. 그럼 이렇게 함부로 말 씨부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조심해야지. 그죠? 자, 아무튼. 근데 개인이 대표자가 바뀌었대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우리 요런 데죠. 여기. 건물 없어진 거. 저기 편의점 사장님 바뀐 거.
그 뭐예요? 기존의 사장님 폐업하신 거예요. 맞죠? 폐업하신 거면 새로운 사장님은 정정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 등록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폐업 사유다라는 건 신규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이건 당연한 거. 사업장이 만약에 서울에서 다시 수원으로 옮기면 당연히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꿔야죠. 점점. 당연한 거. 자, 이제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상속하고 혹시 증여의 차이 아세요? 상속하고 증여? 둘 다 공짜입니다. 둘 다 공짜로 뭘 받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돌아갔을 때. 증여는 살아생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아요.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남의 거 못 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근데 예외적으로 딱 예외 한 번. 상속의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상속으로 내가 음식점 사장님이 부모님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한번 가서 부모님 명의에서 나로 정정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신규가 아니라. 진짜. 근데 중요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죠? 그럼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가 그때 못 받아요. 그때는 신규로 받아, 신규로. 그래서 폐업사유다라는 건 신규다라는 뜻입니다. 조심.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387. 교재 387페이지 갑니다. 교재 387페이지. 13번이에요. 교재 387페이지 1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일까요? 13번. 3번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음료수 삼각김밥에도 붙어 있어요. 삼각김밥이 사치품은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가 사치품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거든요. 그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379. 네. 15번입니다. 15번. 이거는 한 개를 안 배웠는데, 그거 안 배워도 답은 가능해요. 379페이지 15번. 그럼 몇 번일까요? 예.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몇 번?
자, 일단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맞아요?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네, 맞다면 아까 원칙. 이거 사업장 별이니까 사업장마다가 원칙. 맞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죠?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내가 원칙은 개시일부터인데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미리 할 수 있다면서요. 그때는 신청일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3번. 틀린 거고 동그라미 4번은 관할 세무서 어겨도 가능하다면서요.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좀만 참으시고 그 대신 오늘 일찍 끝낼게요. 괜찮죠? 우리 합의를 봐요. 예전에 쇼부라고 했다가 그 어떤 분이 저 일본어 많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네, 당황했죠.